자, 857번부터 봅니다. 857번의 경우는 자, A의 거듭제곱에서 0과 8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0하고 8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히 변형을 시킬 거야. 그럼 아까 했던 방법대로 들어가면 A에 자, 얘랑 곱한 거, 그 다음에 A에 자, 00이야. 그러면 얘 말고 이 A라는 행렬 뒤에, 행렬 A 뒤에 곱해져 있는 얘네들의 합이 뭐가 되도록 0과 8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적당한 수를 곱해서.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경우에 봤을 때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더하면 0 되고 마이너스 1하고 9 더하면 그냥 바로 얼마 돼? 8 되잖아. 그럼 굳이 곱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해주면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럼 A하고 0, 8. 그럼 행렬 A 행렬에다가 0과 8을 곱하게 되면 그냥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4하고 2 나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마이너스 4하고 2를 갖는 행렬은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이 행렬하고 곱한 거랑 사실은 똑같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A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계속 곱해. 그래서 뭘 찾아? 규칙 찾기. 그럼 먼저 양변에 A를 다시 곱하면 A제곱 곱하기 0, 8이면 마이너스 2A하고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2야. 그럼 얘 또 빼면 마이너스 2로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자, 규칙 보이지? 규칙 보이죠? 그러면 A의 200제곱하고 0과 8을 곱하게 되면 자, 얘는 마이너스 2의 1제곱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이 될 거라는 게 보여. 몇 제곱? 몇 제곱 나와? 안 봤어? 규칙 나오잖아. 칠판 봐. 어디 봐? 얘 나오고 A의 제곱에다가 0과 8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과 곱하면 결과가 얘로 나오고 더해야 돼? 더해볼까? 자, 양변에 그럼 A를 한 번 더 곱해. 그러면 A 세제곱 0, 8이면 자, A를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A 행렬 곱하기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4와 2로 나오면 다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고 2하고 마이너스 1 행렬. 됐죠? 그러면 A의 200제곱에다가 0과 8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곱하면 우변의 결과가 마이너스의 몇 제곱이 나와? 200제곱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자, 분배법칙에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이 되고 근데 어차피 짝수지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뭘로 2의 201제곱해도 돼. 마이너스 2의 200제곱이면 짝수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미 플러스로 바뀌었겠지. 즉 여기는 뭘로 바뀐 거와 똑같냐면 2의 200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이고 200제곱. 계산하세요. 지수법칙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859번. 자, 859번은 뭐대? 자, A의 6제곱이랑 행렬 A 7제곱이 자 이렇게 나왔다. 근데 얘의 성분을 모두 더해라. 우리가 가져다 쓸 거는 이거밖에 없네. A 행렬의 모든 성분이 0이고 자 갖다 쓸 거는 얘야. 그러면 A 6제곱하고 A 7제곱 가져다 쓰려면 우리가 몇 제곱으로 묶어주면 돼? 6제곱으로. 그러면 자, 다시 곱해. 나오죠? 그러면 다시 뭐 나와? 그럼 전개하면 16하고 A 더하기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 행렬은 이미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라고 돼 있어? 0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행렬에다가 1, 0, 0, 1 행렬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1, B, C 그 다음에 D 더하기 1일 건데 어차피 A, B, C, D의 행렬에 다 더해봤자 0이야. 그러면 얘네들 A 더하기 2를 했을 때 요 행렬의 성분의 합은 얼마밖에 안 돼?
2. 거기다가 몇 배? 2배. 2배 같은 소리. 이게 어떻게 2배가 돼? 2배야? 몇 배? 이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어? 근데 2배야? 그걸 2배. 2배 한다고? 미안해. 급했어 내가. 자, 뒤로 넘어갑니다. 865번. 자, 865번은 3a 더하기 b가 영행렬이고 a 곱하기 b가 3 곱하기 단위행렬입니다. 자, a의 10제곱과 b의 4제곱이니까 행렬은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다 곱하냐 오른쪽에다 곱하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은 얘고 a, b이기 때문에 얘네들 단위행렬의 형태로 싹 바꿔주란 얘기야. 거듭제곱의 형태를. 그러면 a하고 b행렬을 곱했을 때, 즉 a 곱하기 b의 꼴이 나왔을 때 단위행렬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말과 같아져. 그러면 3a는 뭘로 바꿔 쓸 수 있고 마이너스 b행렬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 a행렬의 거듭제곱을 단위행렬의 형태로 바꿀 거기 때문에 단위행렬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야. 그럼 얘를 갖다 쓰란 얘기이기 때문에 행렬 a행렬의 오른쪽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는 것과 같아? b. 그래서 양변에 곱해주면 3a의 제곱은 여기 같은 경우는 b에다가 곱해줄 거기 때문에 왼쪽에다 곱해준 것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b가 돼서 마이너스 3, 2. 그러면 결국은 a의 제곱은 마이너스 단위행렬하고 같네. 그럼 a의 10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요 단위행렬의 몇 제곱? 그럼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 되죠? 그럼 이번에는 b는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3a랑 똑같아. 그럼 양변의 b를 곱해서 b의 제곱을 만들 건데 b의 왼쪽이 아니라 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다가 행렬 b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ab가 되고 마이너스 9, 2. 그럼 b의 4제곱이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81 곱하기 단위행렬 2. 그럼 2하고 서로 더해. 그래서 k는 얼마? 80. 단위행렬의 형태로 바꾸란 뜻이야. 그러니까 a의 거듭제곱이 계속해서 뭘로? 단위행렬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되게 바꿔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b를 곱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고. 자, 넘어가서 868번입니다. 자, 868번은 행렬 a가 a, b, c, d고, 자,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e는 영행렬이다. 그리고 이제 케일리 해밀턴 공식 자체가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쓰기는 무서워. 왜냐면 학교에서 써도 돼 그러면 쓸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학교에서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 갖다가 무조건 쓰면 무조건 선생님들은 전부 다 틀렸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그걸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뭔지 알지?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어봐? 케일리라는 사람 처음 들어봐?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들어봤을 건데. 들어봤지, 한빈아? 네. 처음 들어봐? 아니, 들어봤지? 근데 그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지는 않을 거라고. 학교에서도 거의 안 쓸 거라고 아마. 자, 행렬 A가 A, B, C, D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풀려고 하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 숫자가 그래도 한 3개 정도 있으면 갖다 써먹을 수는 있어. 적당히 우리가 해먹을 수는 있어. 풀어서. 근데 이렇게 문자가 4개 들어가 있게 성분이 잡아진 경우는 거듭제곱보다 우리가 그냥 방정식에서 다뤘던 것처럼 좀 차수를 좀 움직여준다, 식을 좀 변형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주면 되고, 그러면 결국 B의 세제곱이라는 행렬이 A하고 단위행렬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A하고 단위행렬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야, 이 자리. 그럼 얘를 가져다가 써먹으란 얘기지. 그래서 A의 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3A 더하기 5E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 B의 제곱이 A 행렬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 모습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A라는 행렬과 단위 행렬과의 합으로 바꾸려면 결국 얘네들의 모습을 조금 변형시켜서 갖다 써야 되는데, 자, A, B, C, D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야. 보여? 그러면 결국 B라는 행렬은 그러지. A, B, C, D를 빼내면 2, 0, 0, 2하고 계산한 거랑 똑같아져.
그러면 결국은 얘는 1, 0, 0, 1 가져온 거랑 똑같아져. 그럼 얘가 결국은 2 곱하기 단위 행렬 2랑 곱한 거하고 서로 같아져. 그러면 B라는 행렬은 이거네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단위 행렬이니까 얘를 거듭 제곱했을 때 뭘로? 얘의 모습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거라는 거. 되죠? 자, 그럼 제곱을 해봅니다. 제곱해봐. A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얼마가 돼? 4 2. 그럼 A의 제곱을 또 바꿔 쓸 수 있잖아. 뭘로? 3A 더하기 5, 2로 바꿔서 쓸 수 있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가 되고 9 곱하기 단위 행렬 2.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B의 세제곱이니까 양쪽에다가 B만큼씩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9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곱해서 A 제곱, 얘는 곱셈곱 그 교환법칙 성립하죠. 단위 행렬이랑 곱하니까. 그래서 곱셈공식 가져다 쓰면 마이너스 얼마? 11 A 플러스 18 곱하기 2. 그럼 A 제곱 대신에 다시 누구 갖다 써? 3A 플러스 5. 맞나? 계산 잘 보세요. 그럼 맞아? 자, 가져다 쓰고 이제 맞았으면 어디 갔어? 문자는 틀렸지? 여기가 뭘로 바뀌고? A. 그러면 x 곱하기 a랑 y 곱하기 단위 행렬 2였기 때문에 x하고 y 값 찾을 수 있어. 됐지? 됐죠? 자, 이렇게 가져가는 문제. 뭘 갖다 쓸 건지 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77번입니다. 자, 행렬은 실수하고 좀 달라서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둘이 곱해서 영행렬 되는 얘들이 있어. 그런 판례들은 조금 이제 다 외울 게 너무 많긴 하지만 좀 기억해 놓으면 좋지. 자기끼리는 자 행렬 A가 영행렬은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둘이 곱해서 영행렬이 아닌데 자기 자신끼리 곱해서 영행렬 되는 거야. 그런 판례들은 하나씩 좀 기억해놔. 자, 행렬 A를 우리가 뭘로 잡을 수 있냐면 얘로 잡아봐. 근데 얘를 제곱을 할 거야. 자, 본인은 영행렬은 아닙니다. 영행렬이면 모든 성분이 전부 다 뭘로 돼야 돼? 0으로 되어 있어잖아. 근데 딱 저 숫자 하나가 영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A 제곱 형태가 영행렬이 됐어. 자, P도 만들 수 있겠지. P는 뭘로 만들어 볼까? 0, 2 하고 숫자 이렇게 바꾼다고? 얘도 어차피 제곱하면 0 되겠지? 그러면 자, A의 제곱도 B의 제곱도 영행렬은 아닌데 그럼 얘네들끼리 이제 곱해봐.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뭐야? 영행렬은 아니지만 얘네들을 곱해서 뭐가 되도록? 영행렬. 0 되죠? 0 되죠? 됐지? 그럼 영행렬이 아니지만 얘네들끼리 곱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어? 0. 근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닐 건데 발레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얘 말고 비행렬을 다른 걸로 바꿔줘. 이걸 유도하는 게 아니잖아. 자, 얘도 영행렬은 아니지만 제곱하면 0입니다. 근데 얘네 둘이 곱해. 자, 얘네들이 곱하면 뭐 나오게? 1, 0, 0, 0. 자, 얘네들이 영행렬이다 아니다? 아니다. 둘이 제곱했을 때 영행렬이지만 둘이 아니 각각에 대해서 자기 자신끼리의 제곱은 영행렬이지만 서로 다른 A하고 B행렬 곱했을 때는 꼭 영행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온다고.
아까 같이 그 같은 자리에서 2가 되면 둘이 곱하면 0행렬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다 0인데 나머지 하나가 0이 아닐 때, 성분이 0 아닐 때 두 행렬의 곱이 뭐가 될 수도 있다고. 0. 빨리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니은. 니은은 A-2B가 단위 행렬 2이면 자, 이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아? 교환법칙이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A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2B 더하기 2라고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면 AB하고 AB의 결과와 BA의 결과가 서로 같음을 보일 거기 때문에 좌변의 행렬 A에다가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해줘봐. 이럴 때. 그러면 2B 제곱 플러스 뭐가 되냐면 B야. 됐죠? 그럼 BA 만들 거면 행렬 A에다가 왼쪽에다가 B를 곱해줘. 그럼 얘네들 결과가 서로 같아. 그러니까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AB 곱하기 BA는 서로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자, 얘네들이 영행렬이고 얘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면 자, B제곱은 이렇게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네. 그럼 B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 B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식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뭘 해주면 돼? 얘네 둘을 적당히 움직여가지고 단위행렬을 이용해서 B의 이쪽에서 B의 거듭제곱이 나오게 만들던가. 단위행렬 나올 만한 자리가 이 자리인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에다 B를 곱해줘봐. 이렇게 A제곱 B 더하기 A B 마이너스 B는 0행렬이야.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바뀌고 마이너스 2로 바뀌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내가 응? 2 아니에요? 어디가? 어디가 2라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왜 여기를 B를 곱했는데 왜 2가 나온대? 그러면 자 행렬 B는 뭐하고 똑같아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하고 같아지겠지. 됐죠? 그럼 B제곱 찾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 B만 곱해주면 돼. 근데 A, B는 알고 있지만 BA는 모르기 때문에 B, A를 기준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곱해주는 거야. 갖다 쓸 수 있는 게 A, B니까. 그럼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얘는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2하고 똑같으니까 단위행렬로 바뀔 거고 B는 방금 2하고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가져다 써서 A 플러스 2 곱하기 단위행렬. 그럼 결과가 같아졌네. 그래서 디귿도 주어져 있는 조건 안에서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행렬이 어려워지는 자리는 877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데들 골라내는 거, 판례 골라내는 거. 근데 몇 번 보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는 특이한 경우는 이제 아까 같이 영행렬이 아니어도 제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데 곱해서 영행렬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렸다라는 거 금방 찾을 수는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단위행렬이 나와 있는 경우는 왼쪽으로 곱할지 오른쪽으로 곱할지 우리가 좀 모양을 보고 주어져 있는 행렬의 곱의 형태를 보고 방향을 좀 잡아주면 되고. 응? 알겠지? 자, 일단 아까